함수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두 집합 xy에 대하여 대응을 정의하겠습니다. 두 집합 xy에 대하여 집합 x의 원소에 집합 y의 원소가 짝지어지는 것을 대응이라고 합니다. 기호로는 이와 같이 나타냅니다. 이때 집합 x의 원소에 집합 y의 원소가 단 하나씩 대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두 개 이상의 원소가 대응하거나 y의 원소가 하나도 대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합 x의 원소 1, 2, 3, 4에 대하여 y의 원소가 하나씩 대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집합 x의 원소가 하나씩 대응하고 있지만 y의 원소가 대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도 집합 x의 원소 1, 2, 3, 4에 집합 y의 원소가 하나씩 대응하고 있죠. 집합 y의 창의 같은 경우는 집합 x의 1, 2와 동시에 대응하지만 우리가 기준 삼는 것은 x입니다. x의 원소가 1, 2, 3, 4일 때 1은 창의 하나와 2도 창의 하나와 3은 재우기와 하나, 4는 태윤이와 하나씩 대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함수를 정의하겠습니다. 함수란 두 집합 xy에 대하여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함수라고 합니다. 기호로 이와 같이 나타내기로 합니다. x의 각 원소라는 얘기는 x의 원소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라는 얘기고, 오직이라는 말은 집합 x의 원소가 y의 원소랑 두 개씩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집합 x를 함수 f의 정의역, 집합 y를 함수 f의 공역이라고 합니다. 이때 정의역 x의 원소 x에 공역 y의 원소 y가 대응할 때 이것을 기호로 이와 같이 나타냅니다. 이때 fx를 x의 함수값이라고 하고, 함수값 전체의 집합을 함수 f의 치역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이 되겠습니다.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입니다. 공역에는 정의역의 원소와 대응하지 않는 원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치역과 차이가 생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실수 전체 집합을 R이라고 하고 fx가 x제곱으로 주어져 있을 경우 2차 함수죠. 치역은 0 이상인, 즉 음이 아닌 실수 전체 집합이고, 공역은 아무런 말이 없으면 실수 전체 집합이므로 치역은 공역의 부분 집합입니다. 주어진 대응이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정의역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하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1번의 경우는 정의역의 원소 1, 2, 3, 4에 대해서 보면 3이 오직 하나와 대응해야 되는데 두 개랑 대응하고 있으니까 함수가 되지 못합니다. 2번의 경우도 1, 2, 3, 4 중에 4가 오직 하나씩 대응해야 되는데 지금은 한 개도 대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함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1에서는 3의 원소가 제욱과 태윤에 대응했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고, 2의 대응은 지금 4에 대응하는 y의 원소가 없으므로 함수가 아니죠. 다음 대응에서 함수인 것을 찾고 정의역, 공역, 치역을 구해봅시다. 1번은 함수가 아니죠. 3에 대응하는 값이 없기 때문에 함수가 아닙니다. 2번도 3이 a와 d 두 개랑 대응하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죠. 3번은 정의역의 원소 1, 2, 3에 대해서 뻗어나간 화살이 3개 있으므로 함수입니다. 이때 정의역은 x, 집합 x이므로 1, 2, 3, 공역은 집합 y의 원소 a, b, c, 치역은 함수값들의 집합 bc입니다. 정의역이나 공역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는 함수값이 정의되는 x 전체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하고 실수 전체 집합을 공역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 함수는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 집합입니다. y는 x분의 1의 정의역과 공역은 x가 0이 아닌 실수입니다. 분모에 0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으로 서로 같은 함수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로 같은 함수는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 두 함수 f와 g에 대하여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을 때 우리는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합니다. 기호로 이렇게 쓰기로 합니다. 같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씁니다. 두 함수 f와 g가 서로 같은지를 확인할 경우에는 식이 같은지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역의 각 원소에 대한 함수값을 비교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함수 f와 g는 분명히 식이 다릅니다. 하지만 정의역이 -1, 0, 1로 주어진다면 fx와 gx는 서로 같은 함수입니다. 왜냐하면 -1, 0, 1에 대한 함수값이 모두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의역이 실수 전체로 주어진다면 분명 두 함수는 서로 다른 함수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fx가 절대값 x,
gx가 x제곱일 때 절대값 x와 x제곱이 같은 경우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와 0일 때와 또 1일 때가 있죠. 따라서 정의역은 마이너스 1, 0, 1일 경우에 fx와 gx는 서로 같습니다. 물론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의 부분집합이어도 됐죠. 0과 1로만 이루어진 집합이라 할지라도 f와 g는 같은 함수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fx, gx가 서로 절대값 x와 루트 x제곱일 때도 정의역, 공역 모든 실수 전체 집합에 대해서 절대값 x와 루트 x제곱은 식 자체가 같죠. 따라서 f와 g는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의역의 원소 x와 그에 대응하는 함수값 fx의 순서상 전체의 집합을 우리는 y는 fx의 그래프라고 합니다. 순서상 x, fx는 좌표 평면 위에 점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fx의 그래프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면 두 변수 xy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0이 2에 대응했으면 0,2, 0,2는 x가 0일 때 y가 2, x가 1일 때 y의 3에 대응했으니까 1,3, 1,3은 x1, y3인 점을 찍어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2가 4에 대응했으면 2,4, x가 2, y가 4 대응시켜주면 되겠습니다. 3이 5에 대응하면 x3, y5를 점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함수 f는 정의역의 각 원소에 공역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하기 때문에 함수의 그래프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의역의 임의의 원소 a에 대하여 y축에 평행한 직선 x는 a와 오직 한 점에서 만납니다. 즉 실수 a에 대하여 직선 x는 a와 한 점에서 만나야 됩니다. 교점이 없거나 두 개 이상이면 a를 원소로 하는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의 그래프가 아닙니다. 함수는 세로선을 그어서 교점이 하나만 생겨야 합니다. 나중에 배울 1대1 함수는 가로선을 그을 예정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번의 그래프는 함수의 그래프인가요? 다 함수의 그래프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부분 x는 3과의 교점이 두 개가 생기므로 함수의 그래프가 아닙니다. 2번의 그래프도 x축의 수직인 즉 세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두 개 생기므로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죠. x는 a를 그렸을 때 y는 b, y는 c에 두 개가 대응하므로 함수의 그래프가 아닙니다. 3번은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x는 a와 교점은 항상 하나이므로 함수의 그래프가 맞습니다. 앞에서 공부한 원은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죠. 원 또한 세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두 개 생기므로 함수는 아닙니다. 다음으로 1대1 함수를 얘기하겠습니다. 1대1 함수는 정의역의 원소 1, 2, 3에 대해서 y의 원소를 겹치지 않게 대응시켜주면 됩니다. 즉 정의역의 원소 x1, x2에 대하여 x1, x2가 분명히 다르면 함수값도 달라야 합니다. 대우명제도 함께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함수값이 같으면 정의역의 원소 즉 x1, x2가 같다. 이럴 경우 f를 x에서 y로의 1대1 함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fx가 x제곱일 때 분명히 마이너스 1과 1은 다르지만 함수값이 같으므로 fx는 x제곱은 1대1 함수가 아닙니다. 함수값이 같으므로 1대1 함수가 아닙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정의역의 원소 마이너스 1과 1이 이와 같이 공역의 원소 1과 중첩되어서 대응하고 있죠. 이럴 경우에는 가로선을 그어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가로선을 그어서 교점이 두 개 이상 생기면 1대1 함수가 아닙니다. 1대1 함수는 가로선을 확인하면 되고 앞에서 함수의 그래프인지를 판단하려면 세로선을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y는 fx의 그래프는 직선 y는 a와 두 점에서 만남으로 1대1 함수가 아니라고 판단해도 좋습니다.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면서 취역과 공역이 서로 같을 때, 즉 공역에 남는 원소가 없을 경우에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취역과 공역이 같아야 합니다. 이때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1대1 대응이면 1대1 함수 조건을 만족시키므로 1대1 함수가 되지만 1대1 함수라고 해서 모두 1대1 대응은 아닙니다. 1대1 함수 중에서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 것만 특별히 1대1 대응이라고 불렀죠. 따라서 1대1 대응이 더 작은 개념이고 1대1 함수가 더 큰 개념입니다. 특별히 원소의 개수가 각각 유한계일 때 1대1 대응일 경우에는 정역과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겠죠. 항등함수는 임의 원소 x에 대해서 x 자신으로 보내주는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부릅니다. ix라고 나타냅니다. 항등함수를 그래프로 그리면 1,1, 2,2, 3,3 등등등 해서 정의역이 모든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면 y는 x의 직선이 됩니다. 상수함수는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공역의 단 하나의 원소가 대응될 때, 이와 같은 대응일 때 상수함수이고, 이때 y값은 항상 고정되어 있죠. 따라서 x축에 평행한 직선입니다. 이런 f를 상수함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정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일 때 일반적으로 1대1 함수의 그래프는 정의역에서 항상 증가 혹은 감소하는 모양입니다. 증가하다 감소하거나 감소하다 증가하면 가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2개 이상 생기죠. 1대1 함수는 x축에 평행한 직선, y는 b와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은 y는 x의 항등함수의 그래프군요. 얘는 y는 2의 상수함수, 얘는 3차함수쯤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대1 함수인 것은 가로선을 그어서 교점이 2개 이상 생기면 안됩니다. 따라서 기억 디귿이 1대1 함수이고,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인 기억 디귿 중에 공역과 치역이 같을 경우인데, 기억 디귿 모두 치역과 공역이 모든 실수로서 같은 집합이므로 1대1 대응도 기억 디귿입니다. 항등함수는 기억, 상수함수는 니은이 되겠죠. 함수의 개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의 개수는 x가 기억, 니은, 디귿, y가 a, b, c일 때 기억이 대응할 수 있는 곳은 3군데, 니은이 대응할 수 있는 곳도 3군데, 3이 대응할 수 있는 곳도 3군데, 각각 3가지씩이죠. 따라서 함수의 개수는 3세제곱 27입니다. 네, 기억, 니은, 디귿이 a, b, c에 대응할 때 기억이 갈 수 있는 곳도 하나, 둘, 3군데가 있고, 니은이 갈 수 있는 곳도 하나, 둘, 3군데가 있고, 디귿도 3군데가 있죠. 자, 그 다음 x에서 y로의 1대1 대응의 개수는 x의 원소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해서 a, b, c에 대응할 경우 기억이 갈 수 있는 곳은 3군데 중에 한 군데입니다. 만약에 기억이 b에 대응했다면 1대1 대응이 돼야 되므로 니은은 b에 대응할 수 없겠죠. 따라서 니은이 갈 수 있는 곳은 a나 c 2군데 중에 한 군데입니다. 만약에 니은이 c에 대응했다면 디귿은 a에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응할 수 있는 개수가 하나씩 줄어들죠. 따라서 1대1 대응의 개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 즉 6개입니다. 이를 일반화해보면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m개,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n개일 때 함수의 개수는 정의역의 원소에 대해서 각각 n가지씩 대응할 수 있겠죠. n이 n번 곱해져서 n의 m제곱입니다. 이 식은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일 때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더 많으면 1대1 대응은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1대1 함수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정의역의 첫 번째 원소가 대응할 수 있는 곳은 공역의 원소의 개수인 n가지입니다. 1식을 빼서 곱하는데 정의역의 원소 m개만큼을 곱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정의역과 공역의 원소가 같다면 1대1 대응이 존재할 수 있고, 이때는 정의역의 첫 번째 원소가 대응할 수 있는 곳 n가지에서 1식을 빼서 1까지 곱해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1, 2, 3에서 a, b, c, d로 대응하는 함수의 개수는 4의 세제곱 64가 되겠고, x에서 y로의 1대1 함수의 개수는 1이 대응할 수 있는 곳은 4군데, 2가 대응할 수 있는 곳은 3군데, 3이 대응할 수 있는 곳은 2군데, 4, 3, 2를 곱하면 되죠. 따라서 답은 24입니다. 앞서 함수의 그래프를 공부할 때 3차 함수를 언급했는데, 3차 함수 y는 ax 세제곱의 그래프를 공부하겠습니다. y는 x세제곱을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시면 대응표를 작성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와 같은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 그래프의 특징을 얘기해보면 원점 대칭입니다. 자, 또한 a가 양수일 경우에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향하는 증가함수이죠. a가 음수일 경우에는 이와 같이 감소함수가 그려지겠습니다.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운 곡선이 됩니다.
개념 콕콕은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이 직접 풀어본 후에 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합성함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세 집합 XYZ에 대해서 x를 y로 보내주는 함수 f, y를 z로 보내주는 함수 g에 대해서 x의 원소 x를 y의 원소 y에 대응시키고 다시 g에 의해서 y의 원소를 z에 대응한다고 할 때 x를 z로 대응시켜주는 하나의 새로운 함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함수를 합성함수라고 합니다. 이를 식으로 쓰면은 y는 fx이고 z는 gy이므로 여기서의 y를 이곳에 대입해주면 z는 gfx가 되겠죠. 그러면 f와 g에 의해서 합성된 새로운 함수를 우리는 f와 g의 합성함수라고 하고 이것을 기호로 g 합성 f로 씁니다. 먼저 작용한 함수 f를 오른쪽에 쓰고 그 다음 작용한 함수를 왼쪽에 씁니다. 따라서 g 합성 f는 집합 x를 집합 z에 보내주는 함수입니다. 계산을 할 때는 g 합성 f의 x를 먼저 f에 의해 함수값을 구하고 나중에 g의 함수값을 구하기 때문에 가로를 이렇게 먼저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g 합성 f의 합성함수를 y는 g 가로에 f 가로 x라고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g 합성 f에 의한 1의 상을 구해보면 1은 f에 의해서 1로 가네요. 따라서 g f의 1 그리고 f의 1은 1이므로 g1, g1은 0입니다. 마찬가지 g 합성 f의 2를 구하면 f의 2는 2이므로 g2를 구하면 되죠. g2는 0이고 또 g 합성 f의 3을 계산해 보니까 3은 또 3으로 가네요. 그러면 g3을 계산해 주면 되는데 g3 또한 0입니다. 그러면 g 합성 f의 그림을 오른쪽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겠죠. 따라서 g의 치역은 0과 1이었지만 g 합성 f의 치역은 0입니다. g와 g 합성 f의 치역은 서로 다릅니다. 또 g 합성 f는 함수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일 때만 정의됩니다. 예를 들어서 두 함수 f와 g에 대해서 g 합성 f를 생각해 볼 텐데 g 합성 f는 f의 치역이 3과 5인데 3과 5가 g의 정의역에 들어가 있으므로 정의되지만 그림 2와 같이 f 합성 g는 정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g의 치역에 1, 2, 3이 f의 정의역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합성함수 g 합성 f와 f 합성 g는 분명히 다릅니다. 오른쪽의 함수를 먼저 적용하기 때문에 g 합성 f는 함수 f를 g에 의해서 합성한 것이고 f 합성 g는 함수 g를 f에 의해 합성한 함수입니다. 반드시 순서에 주의해야 합니다. 합성함수 f 합성 g는 g의 치역이 f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이어야 합니다. 합성함수의 성질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합성함수의 합성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떤 순서로 합성하느냐에 따라서 합성함수는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합성함수에 대한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fx가 x제곱이고 gx가 x 더하기 5일 때 g 합성 f를 먼저 계산해보면 gfx이므로 gx제곱 그리고 gx제곱은 x제곱 더하기 5가 됩니다. 그런데 f합성 g는 gx가 x 더하기 5이므로 f의 x 더하기 5는 x자리에 x 더하기 5를 대입하면 x 더하기 5의 제곱이죠. 분명히 g합성 f와 f합성 g는 다릅니다. 하지만 교환법칙이 항상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두 번째 예를 보면 fx가 x 더하기 2, gx가 x-2일 때 g 합성 fx를 구해보면 x가 나오고 f 합성 g도 구해보면 x가 나와서 같은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한편 3개의 합성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h에 g 합성 f를 합성한 것과 h 합성 g와 f를 합성한 것은 모두 함수입니다. 네, 그림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세 함수 f, g, h에 대하여 함수의 합성의 결합법칙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서 f, g, h에 대하여 h에
G합성 F를 합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G합성 F를 계산해 보면 fx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므로 gx제곱 마이너스 1은 이곳에 x 대신에 x제곱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이 나옵니다. 따라서 h의 G합성 f의 x는 h의 방금 구한 이 값 여기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h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이고 hx는 2를 빼주는 함수이므로 계산해보면 h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입니다. 두 번째 h합성 g의 f를 합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h합성 g를 먼저 계산해야겠죠. g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고 hx는 x 마이너스 2니까 이곳에서 2를 빼주면 마이너스 x가 되고, 따라서 h합성의 g의 fx는 fx가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h합성 g는 마이너스 x이므로 이곳에 마이너스를 취해주면 되죠. 그러면 결과가 같은 결과가 나왔네요.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또한 항등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항등함수에 대해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겠죠. 항등함수에 대해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반대로 교환법칙이 성립한다고 해서 항등함수인 것은 아닙니다. 좀 전에도 살펴봤듯이 항등함수가 아닌 경우에도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었죠. 합성함수의 성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개념 콕콕은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이 풀어보신 후 정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역함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함수 f가 x에서 y로의 함수이고 fx가 y일 때 y에서 x로의 새로운 함수 g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gy는 x인 역방향의 새로운 함수를 생각할 수 있죠. 이때 정의역과 공역은 서로 바뀌고 x, y 관계식도 바뀔 것입니다. 이런 역방향이 함수가 되려면 1대1 대응이라야 합니다. 1대1 대응의 조건 기억나나요? 1대1 대응은 정의역의 원소 x1, x2가 서로 다를 때 함수의 값이 서로 달라야 합니다. 또한 치역과 공역이 같을 때였죠. 집합 y에 남는 원소가 없어야 합니다. 반대 방향으로의 대응이 함수가 되려면 1대1 대응이라야 합니다. 만약에 이와 같이 1이 현재 C에 대응하고 있는데 만약에 1이 A에 대응하고 있다면 역방향의 함수는 A가 1과 2 두 개의 값에 대응하기 때문에 함수라고 할 수 없겠죠. 자, 그림으로 살펴보면 1의 경우는 조건 1을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즉 1대1 함수가 아니죠. 2번은 1대1 함수이지만 치역과 공역이 같지 않습니다. 지금 리을이 대응하는 값이 없기 때문에 역방향을 생각했을 때 역함수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3번은 1대1 대응입니다. 따라서 역방향의 함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함수의 반대 방향이 함수가 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 그 함수가 1대1 대응인 것입니다. 주어진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 x의 원소가 y에 대응한다고 합시다. 이때 y를 정의역, x를 공역으로 하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데 이 함수를 f의 역함수라고 하고 기호로 f의 인버스로 표시합니다. 즉 y가 fx이면 f 인버스 y는 x입니다. 역함수에 대해서 방금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f4는 현재 a 맞고 f의 인버스 b는 역방향의 함수가 f 인버스이니까 f 인버스에 대해서 b가 대응하는 값은 1입니다. f 인버스 합성 f의 4는 먼저 f4를 계산해 주면 되는데 f4는 a라 했으므로 f 인버스 a는 a가 대응하는 값 4가 되겠죠. 그 다음 f 합성 f 인버스 d, f 인버스 d를 먼저 계산할 텐데 d가 대응하는 값은 3입니다. 따라서 f3을 계산해 주면 되고 f3은 다시 d가 되겠네요. 역함수의 성질을 살펴보겠습니다. 역함수의 성질은 우선 f 인버스의 인버스는 f 자신입니다. 역방향의 역방향은 정방향이 되겠죠. 또한 f 인버스 f는 x의 각 원소에 자기 자신을 대응시키는 항등함수입니다. 다만 f 인버스 f는 지금 f를 먼저 합성하기 때문에 x에서의 항등함수이고
F 합성 F 인버스는 F 인버스를 먼저 하기 때문에 Y에서의 항등함수겠죠. 예를 들어서 fx가 x 더하기 3일 때 다음의 값을 구해보면 F 인버스의 인버스는 자기 자신이므로 F1과 같고, 자, 이 부분은 F의 2부터 계산하면 되겠네요. F의 2는 2 대입하면 5, 따라서 F 인버스 5를 계산해 주면 되는데, F 인버스 5를 x라고 두면 F의 x가 5가 되고 fx는 x 더하기 3이므로 x가 2입니다. 따라서 F 인버스 5가 2가 되겠죠. 계산하면 6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면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는 G 합성 F의 역함수입니다. F 인버스 G에다가 G 합성 F를 합성해줘야 결합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항등함수가 되기 때문이죠. 또한 반대로 연산해줘도 이렇게 해도 항등함수, 이렇게 해서 항등함수가 되니까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얘기죠. 이 함수와 이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입니다. 마찬가지 이 함수와 이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 지금 위치를 바꿔서 합성해 준 거죠. 마찬가지로 해보면 F 합성 G의 역함수는 G 인버스 합성 F의 인버스입니다. 마치 인버스를 분배하되 순서를 바꿔줘야겠죠. F를 먼저, G를 나중에. 역함수의 성질을 얘기했고, 지금 3개 이상의 함수에 대해서도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H 합성 G 합성 F의 역함수는 거꾸로 역순으로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 합성 H 인버스입니다.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생각하겠습니다. 역함수는 1대1 대응인 함수에서 정의역과 치역, 즉 x와 y를 서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함수의 식에 x와 y를 바꿔 대입한 후에 정리해주면 됩니다. 혹은 x에 대해 정리한 후에 x, y를 바꿔 대입해도 되겠죠. 주어진 식을 x에 대해 풀고 x와 y를 서로 바꿔 대입해주면 됩니다. 역함수를 실제로 구해보면 y는 2x-4의 역함수를 구해보면 우선 1대1 대응인지를 살펴보고 직선의 방정식이므로 1대1 대응이 맞죠. x에 대해 풀겠습니다. 즉 y는 2x-4에서 4를 이항하고 2로 나눠주면 x가 2분의 1 y 더하기 2가 나옵니다. 그 후에 이제 x, y를 바꿔서 써주면 y는 2분의 1 x 더하기 2라는 식이 나오죠. 역함수는 정의역과 공역이 바뀌기 때문에 f의 정의역이 제한되면 f의 치역이 바뀌므로 f 인버스의 정의역이 바뀌는 셈입니다. f의 정의역이 제한될 때에는 f 인버스의 정의역을 반드시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y가 2x-4일 때 x가 2 이상이면 y가 0 이상이 되겠죠. y가 0 이상이면 f 인버스의 정의역이 0 이상이 됩니다. 자, 치역은 0 이상이므로 역함수의 정의역이 0 이상입니다. 그 다음으로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역함수의 그래프는 역함수를 구할 때 x, y를 바꿔 대입했기 때문에 주어진 그래프에 대해서 y는 x에 대한 대칭입니다. y는 x에 대한 대칭을 시키면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좀 전에 했던 y는 2x-4의 그래프의 역함수는 y는 2분의 1x 더하기 2였습니다. 2x-4의 그래프는 이렇게 2분의 1x 더하기 2는 이렇게 그려지므로 y는 x에 대한 대칭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y는 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은 항상 y는 x 위에 존재합니다.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x의 교점은 역함수의 교점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f와 f 인버스의 교점은 f와 y는 x와의 교점을 구하면 됩니다. 하지만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의 그래프의 교점이 항상 y는 x 위에 있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y는 fx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x였으면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이에 대한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죠. 그러면 fx와 f 인버스의 교점은 무수히 많습니다. y는 x 위에만 있진 않죠. 다음으로 그래프를 이용한 역함수의 함수값 구하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f 인버스 합성 f 인버스의 b를 구하라고 한다면 f 인버스의 b를 구해야겠죠. f 인버스의 b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주어진 그래프에서 여기가 A, B, C, D라면 Y는 X의 식을 이용해서 이곳에도 A, 이곳에도 B, 이곳에 C, 이곳에 D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F 인버스 B를 구해줘야 되는데 F 인버스의 B는 이 값을 X라고 한다면 F의 X가 B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림을 보면은 F의 A가 B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F의 A가 B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X는 A가 되므로 F 인버스 B는 A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A를 대입해주면 이제 F 인버스 A를 계산해줘야 되는데 F 인버스 A도 함수값이 A인 정의역의 원소를 계산해주면 되죠. 이 값도 K라고 둔다면 F의 K가 A. 그런데 그래프를 보니까 F의 1이 A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F의 1이 A이다. 그러면 K는 1. K가 1이므로 주어진 식의 값은 1.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역함수와 관련된 문제는 역함수와 Y는 X의 그래프를 적당히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개념 콕콕은 여러분이 영상을 멈추고 풀어보시고 정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함수의 그래프 중에 먼저 우함수와 기함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Y축의 대칭인 함수는 우함수,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는 기함수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Y축 대칭입니다. 정의역의 임의의 원소 X에 대해서 F의 마이너스 X와 F의 X값은 동일합니다. 그림에서 마이너스 K와 K의 함수값은 동일하죠. F의 마이너스 X는 F의 X를 만족하는 함수를 우함수라고 합니다. 우함수의 우자는 한자로 짝수를 의미합니다. 짝수차로 이루어져 있으면 마이너스 X로 대입한 값이랑 X를 대입한 값이랑 같은 값이 나오겠죠. 우함수는 Y축 대칭의 그래프입니다. 다음 기함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Y는 2X의 그래프와 같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그래프를 기함수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X를 대입한 함수값과 X를 대입한 함수값은 정반대죠. 따라서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를 만족하는 함수를 우리는 기함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자는 한자로 홀수를 의미합니다. 다항함수 중에서는 홀수차로만 이루어진 함수는 기함수입니다. 기함수는 원점에 대한 대칭입니다. 주어진 함수가 우함수 또는 기함수인지 알아보려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여 F의 마이너스 X가 FX와 같은지 마이너스 FX와 같은지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2차 함수에 대하여 F의 마이너스 X를 계산해보면 FX와 동일한 값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FX는 우함수 Y축 대칭의 그래프입니다. 3차 함수 GX에 대해서 G-X를 계산해봤더니 홀수차, 지수가 홀수차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왔죠. 따라서 마이너스의 GX가 되어서 GX는 기함수입니다. 우함수의 대표적인 예는 상수함수, 2차 함수, 2차만 이루어진 2차 함수, 그 다음에 절대값 x를 포함하는 비절대값 x와 등과 같은 것들이 우함수입니다. 기함수는 y절편이 0인 1차 함수, 그 다음에 3차항만 있는 3차 함수 등등이 있습니다. 다항함수에서는 우함수가 n이 짝수인 경우이고 기함수일 때는 x의 지수가 홀수차로만 이루어져 있는 다항함수를 홀함수라고 합니다.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우스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를 가우스 x라고 나타내죠. x가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이라면 가우스 x는 n입니다. 초등학교 때 배운 버림을 생각하면 됩니다. 소수점들을 버리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3.14의 가우스는 3, 루트 2의 가우스는 1, 0.8의 가우스는 0, 마이너스 4분의 1의 가우스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죠. 따라서 가우스를 취하면 마이너스 1입니다. 또한 마이너스 3.14의 가우스 값은 마이너스 4. 가우스 x는 소수 부분을 제외한 정수 부분을 의미합니다. 또한 가우스의 성질 중에 임의의 정수 m에 대해서 x 더하기 m의 가우스 값은 가우스 x 더하기 m입니다. 정수 m은 가우스 기호를 자유자재로 나올 수 있습니다. 가우스 기호의 성질을 이용해서 가우스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y는 가우스 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x가 마이너스 2 이상 마이너스 1 미만일 때는 가우스 x 값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 이상 마이너스 1 미만이므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한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에서는 가우스 값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그 다음 x가 0 이상 1 미만에서는 가우스 값이 0.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다음에 x가 1 이상 2 미만에서는 가우스 값이 1이 나왔으므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와 같이 계단 모양의 그림이 그려지겠습니다. 가우스 기호를 확장하면 어떤 자연수 내에서 배수의 개수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연수 A를 자연수 B로 나눴을 때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이 쓸 수 있었죠. 여기서 양변에 B로 나누고 B분의 R을 이항해주면 Q는 B분의 A 마이너스 B분의 R이 되고 Q는 B분의 A의 가우스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7을 3으로 나누면 몫이 2고 나머지가 1이죠. 그러면 2는 7 나누기 3 빼기 1 나누기 3 이렇게 쓸 수 있죠. 즉 2는 3분의 7의 가우스 값입니다. 여기서의 2는 1부터 7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의 개수 3과 6 두 개라는 뜻이죠. 따라서 1부터 13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2의 배수의 개수는 가우스 2분의 13인 6입니다. 즉 1부터 13까지 2의 배수의 개수는 6개가 있다는 뜻이죠. 1부터 k까지 자연수 중에서 k의 배수의 개수는 가우스 k분의 n입니다. 개념 콕콕은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이 풀어보신 후에 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